자,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와서 덧셈 정리는 이제 얘를 배우는 목적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두 각의 합 또는 차를 이용해서 두 각의 합 또는 차를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각을 만들고요. 이 새로운 각을 만들고 그 새로운 각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삼각함수 값을 찾는데 이제 써볼까라는 것이 일단 기본 정리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을 두 개를 이제 합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주어져 있을 때 두 가지의 각이 있는데 그 두 각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각각을 알아. 그러면 그 알파와 베타라는 각을 적당히 더하거나 적당히 뺐을 때 새롭게 무언가 사인 함수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덧셈 정리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덧셈 정리 자체는 암기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에 할 때는 백악, 반각 이런 거는 안 했는데 백악, 반각까지도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백악 정도까지는. 알겠어? 그래서 이제 백악까지도 쌤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기본적인 이제 증명을 얘는 한번 해볼게요. 얘는 증명 자체를 해보는 게 조금 도움이 돼서 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볼게. 잘 봐. 자, 삼각함수에서 이제 단위원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단위원을 하나 그려요. 단위원을 하나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사인 알파라는 값과 사인 베타라는 값을 이제 알파와 베타라는 값을 각각을 잡을 거거든. 그래서 알파와 베타라는 값을 각각 잡을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동경을 하나 세팅을 해서 이렇게 동경을 하나 세팅을 해봅시다. 되나요? 그래서 여기를 뭐 P1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생기는 삼각형이 하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자, 요 함수에 대해서 요만큼을 알파라고 잡아볼게. 얘를. 됐니?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할 거거든. 거기 나와 있는 거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 자,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 잠깐 제목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거는 첫 번째 거기다가 밑줄 칠게. 특수각이 아닌 각에 대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특수각이 아닌 각에 대한 그거를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즉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우리가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만 그림을 약간 수정을 할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보시고 단위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잘 봐. 요 정도를 하나 잡아요. 요 정도를 하나 잡아서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알파.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이만큼을 잡아서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만큼 있죠. 그죠? 이만큼을 우리가 베타라고 잡을게. 노란색을.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거든. 됐니?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은 요 사이각 있죠. 요 사이각. 됐어요? 요 사이각이 이제 뭐가 되냐면 요 사이각이 베타랑 알파를 뺀 거죠. 베타에서 알파를 빼준 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할 것 같아. 오케이? 아니면 헷갈리면 이게 괜히 또 앞뒤로 바꿔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자. 얘를 베타라고 놓고요. 노란색을 알파라고 놓을게요. 니네가 보기가 이게 편하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됐니? 이렇게 그림을 하나 잡아 놓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하나 잡아 놓고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지금 각각의 점을
P라는 점과 그 다음에 Q라는 점,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교재상에서 그냥 보세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각각을 잡는 거거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여기 P, 여기 Q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머니의 정표현법을 이용해서 자 P라는 점은 알파라는 각에 대한 이제 동경이죠. 그럼 알파라는 각에 대한 동경이니까 요 값은 코사인 알파 컴마 사인 알파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P라는 점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인 베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PQ의 값을 두 개를 딱 결정을 해 놓은 거죠. P라는 점과 Q라는 점에 대해서.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는 어떻게 잡은 거니? 네. 요 사이각이 지금 알파 베타인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죠?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요 값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인 증명을 하실 때는 요 점을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옮긴 거거든. 지금 삼각형 그래프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되는 요 원점에서부터 Q까지가 여기로 다시 오게끔 요 보라색 선을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을 회전 이동시킨 거죠. 이렇게 삼각형을.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 회전 이동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요 보라색에 해당되는 요 동경, 요 점을 우리가 R이라고 잡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R이라는 점까지 표현을 해주시면 R이라는 점은 코사인, 자 얘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죠. 그래서 각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되는 이런 친구가 될 겁니다. 라는 거.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야. 근데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볼게. 삼각형 POQ와 ROS는 서로 뭐한다? 합동이다 라는 거죠. 서로 합동이다. 됐어요? 서로 합동이다. 즉 여기다가 내가 처음에 잡은 삼각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은 요 보라색 삼각형은요 회전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합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합동이 되니까 어떤 길이가 같아지냐면 여기 자, 요 점의 좌표를 1이라고 잡으면 여기 길이를 1이라고 잡아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교재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요 점을 S라고 잡았으니까 자 이쪽으로 와볼게. 결국 RS라는 것의 길이와 그 다음에 PQ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길이가 똑같으니까 제곱을 해도 당연히 동일한 값이 나오겠지. 되니?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를 계산해 보면 RS부터 계산을 할게. 그럼 S라는 점이 1,0거든.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아니다 미안해 빼기 1의 전체 제곱이죠. 그죠? 여기에서 더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한 거야. 이게 RS 제곱이야. 되니? 그 다음에 잘 봐. 여기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 계산해 보면 PQ의 길이 있죠. 그럼 PQ의 길이는 코사인 알파에서 코사인 베타를 뺀 거니까 코사인 알파에서 빼기 코사인 베타를 빼주신 것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사인 알파에서 사인 베타를 빼준 것의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지. 되니? 그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요 식을 좀 전개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가볼게.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빼기 2배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고요.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는 그대로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거 계산은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두 개가 그냥 어떻게 되냐면 1이 돼요. 1. 두 개를 더하면 따라서 요 값을 내가 여기다가 써볼게. 요거 계산해서 정리한 게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잘 봐. 요거들을 계산을 해보는데 요것도 완전 제곱이고 요것도 완전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요거 확인 좀 해보자. 얘 잘 봐. 코사인 제곱 나오고요. 사인 제곱 나와요. 1이네요. 그지?
여기도 코사인 제곱 나오고 사인 제곱 베타 나오죠.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이네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요 식을 쭉 써보면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 2배의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홍색으로 쓴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2랑 2가 날아가고요. 똑같은 애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 날려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결국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라는 값이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얘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해서 나오는 첫 번째 덧셈 정리가 증명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계산할 게 없고요. 이번에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어차피 코사인 베타랑 같죠. 우함수니까.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랑 같아지니까 여기 부호만 바뀌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명해 나가는 게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식이 유도가 되는지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어. 알겠어? 그래서 쌤이 한번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래서 쭉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자,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이 뭐냐? 뭐 외우시는 건 뭐 사코 코사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신코 코신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알겠지? 근데 이제 사인 덧셈 정리를 할 때는 가운데 앞쪽에 있는 부호랑 이제 뒤쪽에 전개된 부호랑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덧셈 정리는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죠? 코코신신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여기와 여기의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가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시면 이제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 나오죠?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우리가 앞에서 정리해 놓은 식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식 정리해 주면 1마 탄탄분의 탄그탄이라고 해서 외우는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겨 주시게 되면 160페이지에 이제 있죠. 바이블 포인트라고 해서 두 가지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공식이야.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162페이지 가봐. 자, 162페이지. 자, 162페이지 보시면은 배각 공식, 반각 공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합을 곱으로 바꾸고 곱을 합으로 바꾸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합과 곱을 합 또는 차로 바꾸고 합 또는 차를 곱으로 바꾸고. 근데 3번, 4번까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3번, 4번까지는 좀 과하고요. 예전에는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배각이랑 반각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고, 특히나 배각은 이런 논리가 가능하거든. 잘 봐. 배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인 2알파를 우리가 사인 알파랑 알파로 보겠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강조를 해드리냐면 결국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배각은요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논리 혹은 뭐 수능이라든가 내신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 논리는 뭐냐면 배각 공식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파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배각 공식이라는 걸 몰라도 사실은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바에 그러면 우리가 뭐해? 그냥 외워버리자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런 얘기가 돼. 잘 봐.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인 알파, 원래는 코사인 베타인데 여기도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더하기
그다음에 코사인 원래 베타 알파 하고 사인 알파 이렇게 각이 통일이 된다는 거고 얘랑 얘는 결국 똑같은 말이 되는 거니까 2배의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백악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만 메모해 두세요. 이거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외라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물론 교육과정에서 이제 백악 공식이라고 해서 가르쳐 암기해 뭐 이러면은 조금 교육과정에 이제 어긋날 수는 있는데 덧셈 정리에다가 베타 대신에 그냥 알파를 대입한 꼴과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백악 정도까지는 백악 반각 정도까지는 알겠니? 그래서 백악 공식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써져. 자 사인 2알파입니다. 사인 2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2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라고 되는 건데 자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알아두시라고. 베타 대신에 뭘 대입한 거야? 알파를 대입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악은 원래 나오는 공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꼴인데 베타 대신에 알파를 그냥 대입해서 식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잘 봐. 사인 2알파가 이렇게 나왔고 그럼 코사인 2알파는 뭐냐라는 거죠. 코사인 2알파는 원래 구조 자체가 뭐냐면 자 생각 원래 코사인이 코코신신이죠. 그죠? 근데 거기가 다 알파 베타 구조였는데 전부 다 알파로 바뀐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제곱 알파에서 빼기 사인 제곱 알파를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는 파생이 또 되죠.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니까 이 자리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다까지 쓸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하시면 얘는 2배의 코사인 제곱 알파에서 1을 뺀 것과 같다라고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거를 쓸지 요걸 쓸지 요걸 쓸지는 그냥 문제 풀 때 편의상 어떤 걸로 쓰는 게 편한지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탄젠트 2알파입니다. 백악. 자, 그러면 얘도 머릿속에서 한 번만 계산을 해볼게. 자, 탄젠트 공식은 뭐였냐면 1마 탄탄분의 탄그탄이었죠. 그죠? 근데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똑같다라고 처리가 돼버리면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탄젠트 알파라고 해서 이렇게 써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요 3개 정도는 가볍게 확실하게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반각 볼게요. 반각은 말 그대로 뭐냐면 절반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반각은 자 이렇게 써놔. 반각은 어디서 유도가 되냐면 백악 공식으로 유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 반각은 조금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백악 공식 자체가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백악을 통해서 반각이 유도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백악은 덧셈 정리에다가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는다라는 논리로 가능한데 백악 공식을 모르면 반각이 안 되거든. 백악이 유도가 안 되면. 그죠? 그러니까 반각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냥 한번 가볍게 살펴볼게.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1번 공식 보세요. 1번 공식 보시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죠.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그럼 얘는 어디다가 대입한 거냐면 코사인 2알파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되니? 코사인 2알파 공식에서 유도가 되는 거야.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 잘 봐. 지금 사인 제곱 2알파거든. 사인 제곱 2알파인데 자 코사인 반각 공식이 뭐였냐면 코사인 반각 공식이 얘였죠. 얘.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 여기가 2알파고 여기가 알파잖아.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요 각은 절반이니까 2분의 알파가 되거든. 그래서 잘 봐. 코사인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여기가 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된 거죠. 됐어요? 그럼 이거 식 정리하시면은 잘 봐. 1 넘기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눠. 1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결국 이 식이 뭐가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끝이야. 알겠어? 네, 이게 끝이야. 그럼 여기서 구조는 이렇게 가면 돼. 여기 네모 쳐두시고요. 요 네모에 항상 세모는 몇 배가 돼야 돼? 요렇게가 2배가 되면 되죠. 요 관계.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2분의 알파가 아니라 알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알파면 여기는 2알파가 되면 되는 거고, 여기가 2알파면 여긴 4알파가 되면 되는 거고, 여기가 4알파면 여긴 8알파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관계만 잘 유지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인도 볼게요. 사인. 사인 받고 코사인도 볼게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랑 같아요. 라는 거는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요거 이용해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알파고 여기가 알파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써볼게. 자, 얘는 자 코사인 제곱 알파예요. 코사인 제곱 알파는요. 얘를 넘겨요. 2로 나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와 같습니다. 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관계 요 네모친 부분이 여기 세모친 부분의 딱 절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고 꼭 2분의 알파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알겠지? 요 관계만 만족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탄젠트죠. 탄젠트. 그럼 탄젠트는 뭐 갖다가 유도하시는 거냐면 탄젠트 제곱 알파죠. 자, 이거 알파라고 잡아놓고 해볼게. 그럼 탄젠트 제곱 알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사인 제곱 알파잖아. 그럼 잘 봐. 백악공식이 백악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 여기 있었죠. 요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알파는 요거. 여기 2알파로 바꿔주면 되고. 그지? 그런데 분모가 둘 다 2분의 2분의니까 2분의 2분의는 약분될 거고 그럼 여기 써지는 게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예요. 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끝.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각도 정보 확인하시면 요 자리를 네모라고 했을 때 여기 세모친 부분들이 전부 다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는 그냥 암기해 두시는 게 추가적으로 좀 암기해 두시는 게 만약에 계산하다가 좀 편하게 계산이 가능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편하게 계산이 가능할 때가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16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60페이지 보시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별표 3개 치세요. 자, 수능이 됐건 내신이 됐건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대한 정말 단순한 연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냥 막 숫자 대입해가지고 우리 막 처음 배울 때처럼 막 30도랑 45도 있으면 75도 얼마까 뭐 이런 건 안 나와.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모의고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왔던 건데 우리 아까 등비급수 활용한 것처럼 덧셈 정리랑 도형 활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이제 도형 활용이 나오는 큰 세 단원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삼각함수 극한도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아까 했던 등비급수 도형,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덧셈 정리에서 나오는 도형이거든. 물론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출제 빈도가 떨어지기는 해. 근데 한 1, 2년에 한두 번씩은 꼭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그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배우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는 거고, 자, 그 제목에다가 하나 메모를 해둘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결국 뭐냐면 탄젠트 덧셈 정리 활용입니다. 탄젠트 덧셈 정리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기울기라는 기본 개념에서 잘 봐. 기울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탄젠트 각도, 즉
탄젠트 각도, 탄젠트 값이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이 바로 뭘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다는 뜻이 어떤 느낌이냐면 요 방향이 양의 방향이야. 그럼 요 방향이 양의 방향이니까 첫 번째 보라색 직선을 이렇게 보시면 이 보라색 직선과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은 얘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현재 그림상에서 딱 봤을 때 느낌이 요 세타1이라는 게 당연히 예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각이 되기 때문에 요 탄젠트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잘 봐. 이쪽으로 가볼게.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거잖아. 그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거는 이 각이 돼요. 세타2. 그러면은 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얘는 무슨 각이야? 둔각이 되죠. 그럼 둔각이란 얘기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2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그때의 탄젠트 값은 음수가 나와서 이때 기울기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탄젠트 세타2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1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각각을 우리는 M1, M2라고 놓을 건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가볼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직선 양수 기울기 두 개를 하나 먼저 그려볼게.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그렸다고 해보자. 되니? 자, 요렇게 두 개를 그렸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 갑니다. 요각을 세타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각을 세타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세타1과 세타2의 관계가 뭐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각. 됐어요? 그럼 요각을 내가 진짜 그냥 세타라고 놔볼게. 여기를 세타. 그럼 잘 봐. 세타 더하기 세타2는요. 요렇게 생기는 삼각형의 외곽이랑 같죠.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 세타1이 나와. 그러면 얘를 넘겨.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라는 요 세타는 결국 세타1에서 뭘 뺀 거랑 똑같아? 세타2를 뺀 것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거라고. 이 세타가 뭘까가 궁금한 건데 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거들의 바로 기울기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직선에서 기울기가 주어질 거거든.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탄젠트 세타1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2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요 관계식으로 내가 뽑아내면 갑니다. 탄젠트 세타라는 우리가 구하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의 탄젠트 값은 탄젠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세타1에서 세타2를 뺀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요게 이제 덧셈 정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자, 써볼게. 얘는 1 더하기 탄젠트 세타1 곱하기 탄젠트 세타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시게 되면 얘는 탄젠트 세타1에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를 해준 값과 같다라는 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 친구가 무슨 각이냐면 예각입니다. 그럼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무리로 절대값까지 항상 씌워주자라는 거야. 왜냐면 이 값이 안의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 알겠니? 자, 그럼 얘를 뭐라고도 쓸 수가 있냐면 잘 볼게요. 자, 탄젠트 값을 바로 주지 않고요. 얘를 뭐라고 줄 수도 있냐면 그냥 기울기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 얘도 기울기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 두 개가 서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까지 쓸 수가 있냐면 자, 탄젠트 대신에 기울기를 대입해라 라는 거야. 그래서 m1 곱하기 m2 여기는 m1 마이너스 m2다라고 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알겠니? 그럼 결론은 이거야. 잘 봐. 우리는요. 이 공식이 갖는 의미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안다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안다면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요거 하나만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168페이지 봐봐. 168페이지에 예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168페이지에 예제 3번 보시면 볼게.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치고 3 동그라미 쳐봐. 그게 각각 이제 뭘로 보여야 되냐면 그게 탄젠트 두 값이 다 탄젠트 값이구나 라는 걸로 보이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바로 이제 가보시면 되거든. 바로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자, 볼게.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대충의 위치는 잡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x축 그려놓으시고 자, 기울기 하나짜리가 마이너스 2x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 요각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요각을 베타라고 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여기네. 됐어? 그럼 요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잘 봐. 세타 더하기 알파는 뭐가 돼? 베타겠죠. 그러면 세타는 뭐가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네요. 근데 탄젠트 베타가 얼마라고요?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2요. 탄젠트 알파는 얼마죠? 탄젠트 알파는 3이요. 그러면 바로 계산해버리면 탄젠트 세타는요. 절대값 1 더하기 기울기 마이너스 2, 3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그럼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탄젠트 베타에 해당되는 게 3이었고요. 미안 마이너스 2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계산하시면은 요 값이 얼마가 나와요? 라고 하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네. 그럼 약분하시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세타는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4분의 파입니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끝난다는 거죠. 알겠어? 요거를 가지고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이제 활용 문제로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하나 해볼게요. 예제 2번. 예제 2번도 그냥 여기다 계산하자. 자, 예제 2번 갑니다. 요거는 뭐 활용 문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보시면 되냐면 자,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쭈쭈쭈 자 이렇게 해서요. 대충 요 정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직각으로 들어가네요. 직각으로 들어가고 삼각형이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직각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림인데 잘 봐. 여기가 C고 얘 길이 3. 요 길이 3.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렸지.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렸고 그 다음에 요 밑변이 4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A2의 길이. A2의 길이니까 어디의 길이야? 요만큼의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요만큼의 길이.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 구해보시면 자, 여기부터 해볼게. 요 변의 길이를 알아요. 요 변의 길이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5입니다. 분홍색 길이. 그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럼 여기 길이도 알겠네. 자, 여기 길이도 알 수가 있거든. 여기 길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3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돼요? 루트 34 돼요. 25에다가 9를 더하는 거니까. 됐어? 자, 그러면 나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요 길이를 이제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잘 봐. 직접 바로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각과 요각을요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러면 잘 봐. 베타에 해당되는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요. 알파에 해당되는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랑 코사인 값, 사인 값 다 구할 수 있지. 그럼 어떤 논리로 가겠는 거냐면 잘 봐. 내가 이 길이 몰라. 이 길이 모른다고. 이 세로 길이. 그럼 이 세로 길이를 구해서 이 세로 길이만 구하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뭘 찾겠다는 거야? 세로 길이 구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로 길이. 아니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도 돼요. 다 알고 있으면. 다이렉트로 가서 어떻게 하면 돼? 요 길이는 코사인 값을 알면 되죠. 즉,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세로 길이를 구해서 피타고라스에서 빼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요거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자, 코사인 알파 얼마죠? 코사인 알파 5분의 4요. 사인 알파는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5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코사인 베타는 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서 계산하시면 루트 34분의 5요.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사인 베타는 루트 34분의 얼마예요? 3이요. 이렇게까지. 됐어? 그러면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요거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코사인 제곱,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곱한 거에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곱한 거 빼주시면 되죠. 그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옵니다. 따라서 문제 계산하시면 정답은 5분의 11이 나온다는 것까지. 됐니? 자, 그래서 딱 덧셈 정리를 의미하는 도형이에요. 얘는 덧셈 정리를 의미하는 도형인데 요 두 개의 각각의 값을 다 알아. 요 두 개를 다 아니까 우리는 요 합친 형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덧셈 정리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 알겠지? 네,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덧셈 정리까지 해봤고, 자, 바이블 교재 숙제는 169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너지 연습 잘 해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기출 도형 5문제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알겠죠? 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